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알파고가 써서 유명해진 네트워크이죠. DeepQ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과에서 쓰이는 많은 AI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CNN, 그리고 Sequential Information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RNN, 그리고 이번 시간이 바로 DQN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구분하는 그림을 이제 리뷰해보면은 크게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 A와 Un-A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Supervised Learning은 답을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것이고 Unsupervised Learning은 답이 없이 트레이닝하는 것이죠. 여기서 답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썼는데요. 이쪽 머신러닝에서는 레이블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데이터를 리그레션 한다던가 아니면 클러스터링 하는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선긋기였습니다. 진화하는 선긋기. 왜냐하면 처음에 guess보다는 답하고 계속 비교해 보면서 점점점 그 선을 튜닝해 나가는 그런 진화하는 선긋기였는데요. 강화 학습은 이것과는 그 선긋기와는 좀 다른 양상인데 뭔가 시퀀셜하게 계속해서 액션을 실렉트하는 그런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저랑 다른 부류로 강화학습이 분류되는데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디시전을 계속 내려가는 면에서는 이렇게 좀 선긋기라던가 진화하는 선긋기, 리그레션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많이 쓰이고 있는 카이스트 기계과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로봇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AI 테크닉을 적용하여 교육 과정에 한번 반영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럼 Reinforcement Learning이 기존에 배웠었던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 어떤 컨셉이 달라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 축구 필드에 축구공이 있었다고 하고 이게 사커볼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어떤 네트워크였죠? 먼저 이 이미지를 좀 더 중요한 특징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CNN 필터를 넣고요. 그 다음엔 결국은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을 하고 싶은 것이요. 결국은 이 골대에다 공을 넣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이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옵션이 만약에 전진, 좌우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전진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진을 했다고 치면 그것이 반영해서 그 다음에 공이 앞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동하는 이 상황에선 또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따죠? 전진을 또 하죠. 골대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또 포워드. 그리고 나서 이제 골대 앞에서 갔을 때 이때는 골이 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레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1점 점수 스코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시퀀셜하게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골을 먹는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내는가, 이 스코어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정하게 된다는 면에서 뭔가 리워드라는 컨셉이 들어갑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여기서는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리워드라고 하는데요. 그 점수를 많이 따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끔 간다고 해서 뭔가 강화학습이라는 reinforcement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을 어떤 공의 포지션과 velocity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이런 상황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몇 점을 얻었는가 하는 액션에 대한 스코어 또는 리워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left, forward, right라고 했을 때 forward로 가라. 이 가장 큰 숫자를 이제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더니 또 골과 공이 이렇게 있어서 또 앞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 때는 left로 가라.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에 나오게끔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튜닝해 주는 것이요. 이 웨이트 튜닝하는 것은 기존에 했었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어떻게 잘 튜닝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은 계속 이미지로 계속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스테이트 밸류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그 점수를 많이 받는지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생각하기에 이미지 하나를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축구공인지 농구공인지
판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트워크가 복잡해져야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매 시츄에이션마다 어떤 동작을 할지를 계속 시퀀셜하게 내야 되는 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계산해야 되니까 뭐 웨이트 하나 값이 노드 하나 값 갖고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테이션 파워의 발전과 더불어서 구현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가 딥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딥 러닝, 딥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네트워크 여러 개 있는 이런 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컨셉셜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챌린지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 이게 축구공이냐 농구공이냐는 우리가 그 값을 주잖아요. 답을. 이건 축구공, 이거는 개, 이건 고양이 이렇게 답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몇 점을 획득하는지, 리워드를 얼마나 받는지를 사실은 다 해보지 않고는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일종의 챌린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Q 펑션이란 Q 러닝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Q 펑션이라는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의 스테이트에서 뭐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해서 얼만큼의 점수를 얻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퀄리티 펑션이라는 면에서 Q라는 것을 따왔다고 했는데 그냥 하여튼 타겟이 되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몇 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함수고 이름은 Q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계속 진화해 나간다라는 면에서 Q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앞서서 이 공이 이렇게 있을 땐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넣으면 이제 점수가 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정답은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넣어라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계속 시퀀셜한 액션에 대한 정답을 이 전체 그림을 다 본다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고 현재 나한테 주어진 주어진 정보가 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 수 있을 때, 즉 전체 큰 뷰의 맵이 없고 현재 나의 스테이트 그 바로 내 앞에 코앞에 인포메이션만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최적의 그 경로를 찾아서 점수를 획득하느냐 하는 것은 되게 챌린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DQN, Q러닝을 배울 때 적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 그림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서 앞으로 갔을 때는 그 공이 앞으로 움직이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는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뭐 전혀 그 러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에뮬레이터 또는 시뮬레이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되게 유사하게 내가 한 스텝을 취했을 때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결국 점수는 어떻게 딸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에뮬레이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경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그 뷰를 다, 예를 들면 미로를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전체 그 그림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번 액션을 취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어떤 상황을 관찰해 가면서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그 튜닝을 해간다 이런 컨셉으로 우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이면 지금 공이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자라고 우선 네트워크를 어차피 네트워크 처음에는 이니셜리 랜덤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자, 일단 공이 있고 뭐 앞에 결국 이제 이 인풋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림이라고 했을 때 CNN으로 그 피처가 아주 강조된 그런 그 값들일 텐데요. 공과 어떤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쭉 해서 결국은 포워드에 가장 큰 값이 나오게끔 처음에 웨이트를 세팅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가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해서 어느 상황이 오던 앞으로 가라라고 네트워크를 세팅했다고 치고요. 이게 과연 그럼 참값인가? 이렇게 가면은 그 경기를 이기는가?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선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앞으로 갔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일단 앞으로 갔지만 골은 못 넣었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네트워크를 돌리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공은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또 아마 앞으로 가라고 하는 네트워크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또 앞으로 여전히 그 골을 못 넣었으니까 점수는 없고요. 그 상황에서 또 앞으로 갑니다.
또 앞으로 가면 사실은 이 네트워크는 공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앞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 점수를 넣을 수가 없죠. 이 경우에 이제 왼쪽으로 가야 골을 넣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골을 넣는 상황이 발생해서 왼쪽 액션을 취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골 점수가 이제 1점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으로 가면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왼쪽으로 갔을 때 리워드가 생겼죠. 왼쪽으로 갔을 때 그 점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해놓은 이 네트워크 바꿔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면 왼쪽으로 가서 1점을 획득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웨이트를 튜닝해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점수가 일단 바뀌죠. 원래는 앞으로 가면은 다 1점인 줄 알았더니 왼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나온 그 상황을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Q값, 그 예상되는 스코어 값에다가 뭔가 어떤 함수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함수 관계를 통해서 Q를 업데이트한 후에 그 Q를 업데이트한 것을 가지고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를 한 번씩 해보면서, 그러니까 리절턴트 스코어를 보아가면서 Q를 계속 바꿔가는, 말하자면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러닝 바이 두잉, 실제로 다 해보면서 이렇게 진화해 가는 이런 컨셉이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그것에 사용한 Q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Q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Q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웨이트 값도 바뀌어야 되겠죠. 뭔가 레프트에 웨이트를 많이 주는 식으로 아마 웨이트 튜닝이 되니까 꼭 이제 요 라인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웨이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왼쪽으로 forward로 가다가 어느 상황에서 왼쪽으로 가야 골을 넣는다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계속 네트워크를 돌리면 이제 알았잖아요. forward, left를 하면은 골을 넣는다, 점수를 얻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쪽이 강화가 돼가지고 어떤 이제 공이 여기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forward, left 이런 답을 낼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선수가 있었어요. 패스해줄 사람이 있었어요. 패스해줄 사람이 있어서 사실 여기서 전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그 단독 드리블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그 플레이어한테 패스를 왼쪽으로 해주면 여기서 바로 슛을 해서 바로 단박에 2번 만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기존에 어떤 내가 트레이닝 해놓은 forward, left만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내 기록상으로는 forward, left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뭔가 일탈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입실론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값으로는 내가 원래 앞으로 갔어야 되지만은 가끔은 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왼쪽도 가보고 오른쪽도 가보고 이렇게 이렇게 탐험을 해본다고 해서 표현을 exploration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생각지 않게 왼쪽으로 했더니 바로 패스하는 바람에 리워드가 1이 됐다 하면 네트워크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레프트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1이 생각보다 이제 리워드를 얻었으니까 뭔가 Q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고요. 분명히 그런데 forward로 가도 결국은 1점을 얻잖아요. forward, left 해도 1점을 얻고 여기 처음부터 아예 left를 해줘도 1점을 얻기 때문에 요럴 때는 똑같은 이 1과 이 1이 똑같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골을 넣는 데는 기여하지만 훨씬 더 빨리 점수 스코어링 한다는 면에서는 여기서 왼쪽으로 공을 차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어떻게 얻어지는 리워드 사이에서도 뭔가 당장 점수가 좀 더 빨리 나는 것에 웨이트를 준다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감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1이라고 하지 말고 한참 후에 골을 넣은 거니까 한 0.9나 0.8 정도로 낮춰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직진하는 것도 뭐 좋지만은 왼쪽에다 패스해줘가지고 바로 골 넣게 하자라는 식으로 뭔가 Q값이, 타겟값이 정해지면 이 네트워크는 훨씬 더 점수를 빨리 넣는 쪽으로 웨이트가 튜닝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행동을 해보고 러닝 바이 두잉 직접 해보면서 러닝, 이벌브하는, 진화하는 것인데요. 그 스코어 값에다가 리워드 값에다가 예전의 값과 뭔가 그 관계를 맺고 또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같은 것도 좀 고려해서 Q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진 어떤 수학의 그 공식으로는 벨만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은 이 타겟 값은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취했을 때 실제로 어떤 리워드가 있던가, 골이 넣어지던가, 점수가 올라가는가 아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현재 상태에서 액션 취한 거 이후에 있을 것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액션을 취하되 요 앞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Q를 계속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자세하게 이 식이 나온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은 Q 러닝이라는 그런 토픽에서 아마 배울 텐데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벨만 이퀘이션을 써서 업데이트를 한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처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그 정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또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 액션을 취하면은 골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어느 상황에 처하는지 정도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에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때 얻어지는 리워드는 Q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딥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 정도 웨이트를 정해놓고 요 상황, 이런 그림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트 값이 들어오던지 했을 때 Q 값, 어떠한 리워드가 발생할 것인가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만약에 네트워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forward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게끔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다 설정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요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left를 해봤더니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제가 세팅한 여기에 이 파란색으로 된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려면 뭔가 타겟 값이 바뀌고 그거에 맞게 튜닝을 해야 되니까 타겟 값을 이제 한번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타겟 값을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데요. 이 왼쪽으로 감으로써 left에 대해서 리워드 스코어가 1점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네트워크는 여기가 0.2예요. 너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하기를 현재 있는 리워드에다가 뭔가 아까 벨만 이퀘이션에 따라서 향후 공이 이제 움직인 요 이후에 어떤 동작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값 중에 제일 그래도 점수 많이 딸 것 같은 것을 더해서 예를 들면 2.1이다. 물론 이제 감마를 여기서 곱해야겠지만 이렇게 값을 어쨌거나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현재 있는 이제 리워드가 반영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있고요. 반영되고 나면 이제 요 웨이트 튜닝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웨이트는 뭔가 포워드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left에다 큰 값이 되게끔 뭔가 웨이트를 튜닝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미지로 들어왔을 때 나온 Q 값은 만약에 0.2, 1, 0.3이었으면은 뭔가 이제는 앞에 값이 0.2에서 2.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뭔가 튜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과 목표로 하는 값.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은 그냥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 쭈르륵 곱한 값이겠고요. 물론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 타겟 값은 그 값에다가 현재 내가 취해본 그 리워드 등등을 반영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에는 만약에 이쪽 forward 쪽에 큰 웨이트가 갔었으면은 left 쪽에 좀 더 값을 두고 싶으면 좀 다른 네트워크의 값들이 튜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튜닝하게 되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계속 러닝하는 것이 바로 DQN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문서로 작성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Q 펑션 하려고 네트워크를 만들면 처음에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우선 랜덤하게 웨이트 값을 딱 주고요. 처음에 어떤 인풋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액션을 취합니다. 앞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취하는데 기존에 랜덤하게 준 것 중에는 앞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면 보통은 그 앞에 값을 가장 점수가 날 것 같은 액션을 취하지만 가끔은 좀 일탈을 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는 입셀론 그리드로 예상 밖의 어떤 행동을 취해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그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다음 단계에 내가 공이 어디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리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점수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이 리워드가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미의 랜덤 값을 가지고 세팅했던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과 이 리워드를 가지고 Q를 업데이트해요.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리워드가 있으니까 그 행동을 취해서 나온 리워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 취하지 않은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우선은 네트워크에 세팅되어 있는 값 중에 뭐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값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곱해주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타겟 값을 업데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W, 웨이트 값을 가장 그 타겟에 근접한 아웃풋 출력 값이 나오도록 한번 튜닝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튜닝한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퀀셜하게 동작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최적의 그 시퀀셜한 액션을 따라가게끔 답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DQN, Deep Q 네트워크의 어떤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이 과정, 어떻게 Q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알파고가 썼던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가 썼기도 하고 그 아타리라고 그 벽돌 깨기 그 모델에 처음으로 넣어서 이제 그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는데요. 그것에 사용됐던 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아타리, 구글, 딥마인드 치면은 이제 이 벽돌 깨기 영상이 나오고 각각 어느 정도 학습했다라는 이제 그 캡션이 나오는데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한 딥 Q 네트워크의 개요였습니다.